뭐 이놈을 유도해봐 이런 얘기입니다. 즉 관로가 이렇게 작게 오다가 갑자기 급격하게 이렇게 넓어지면 유체라는 것은 흘러오다가 이렇게 흘러갈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1지점하고 여기 유체의 흐름 특성이 완전히 회복된 요 2지점에서 손실이 나타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부차적 손실은 관로가 작았다가 넓어져 갖고 이 넓어진 관로만큼의 사이즈에서 벌어지는 거니까 그 사이즈가 벌어져서 관로가 넓어져 갖고 손실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때 그 마찰 손실을 구할 때, 부차적 손실을 구할 때는 이 관로가 확장됐을 때의 면적으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즉, 얘 유도를 하다 보면 그래서 운동량 방정식을 일단 적용해 볼 거예요. 이 식유도는 어떤 걸 유도에 적용해야지 얘가 풀리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운동량 방정식을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힘의 합은 MA, 즉 로Q V, 뭐 로Q 델타 V, 뭐 속도의 차 이런 것들을 우리 운동량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즉 이쪽에서 이쪽으로 유체가 흘러갈 때 이 힘의 합은 로Q V로 나타나야만 이 유체가 일로 흘러가게 됩니다. 즉 그러면 힘의 합이라는 것은 이 1지점에서는 P1이라는 압력을 가지고 흘러갈 건데 근데 마찰 손실은 이 부차적 손실은 이 관로가 여기가 되니까 여기서 나타난다 이런 얘기예요. 즉 이만큼의 관로가 됐을 때 관로가 확장되니까 부차적 손실이 나타나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1지점이라고는 얘기하지만 1지점에서의 힘은 P1A2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마이너스 여기에서는 흘러가는 흐름 특성의 저항값으로 힘이 작용합니다. 즉 P2A2라는 힘이 작용해요. 이 힘의 합이 로Q, 즉 속도차 V2 V1, 로Q 델타 V로 나타나면 얘가 부차적 손실로 나타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보면 P1 P2, A2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요거 단면적을 같다는 거를 갖다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놈은 로Q인데 우리 감마는 로 G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로는 G분의 감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로는 G분의 감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Q V2 V1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베르누이 뭐 이런 식으로 좀 바꿔줄래니까 얘를 이쪽으로 보낼 거고 얘를 이쪽으로 보낼 거예요. 그러면 감마분의 P1 P2는 G분의 감마 Q A 뭐 이렇게 되겠죠. A2 V2 V1 뭐 이런 수식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얘는 2G분의 2 감마 뭐 이렇게 감마가 빠지죠. 여기서 감마가 넘어갔으니까 2G분의 2Q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시 얘는 2G분의 요 놈을 A분의 Q라는 것은 Q는 AV니까 V는 A분의 Q가 되죠. 근데 A2분의 Q니까 얘를 V2로 만들어 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2G분의 2 그 다음에 V2 그 다음에 V2 마이너스 V1 이런 수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즉 감마분의 P1 마이너스 P2는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마차 손실을 구해야 되잖아요. 마차 손실 구해야 되니까 1지점과 2지점의 베르누이, 즉 수정 베르누이를 갖다가 적용해 볼 겁니다. 즉 감마분의 P1 플러스 Z1 플러스 2G분의 V1의 제곱은 감마분의 P2 플러스 Z2 플러스 2G분의 V2의 제곱 플러스 마찰 손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마찰 손실이라는 것은 Z1, Z2는 같으니까요. 마찰 손실은 결국 감마분의 P1 마이너스 P2 플러스 2G분의 V1의 제곱 마이너스 V2의 제곱 뭐 이런 수식이 되겠죠. 그러면 이 값은 요 값이 되죠.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풀어보면 즉 감마분의 P1 마이너스 P2는 아까 2G분의 2V2 V2 마이너스 V1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결국 마찰 손실은 감마분의 P1 마이너스 P2 플러스 2G분의 V1의 제곱 마이너스 V2의 제곱 뭐 이런 수식을 갖는다라고 지금 방금 보셨죠 이제. 그러면 얘를 갖다가 대입을 하는 거죠 이제 요거를. 그러면 결국 마찰 손실은 2G분의 2V2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2V1 V2 그 다음에 얘요. 플러스 V1의 제곱 마이너스 V2의 제곱 이런 수식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요 V1, V2하고 요 V2가 정리가 되면 얘는 결국 2G분의 V2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V1의 제곱, V2의 제곱 마이너스 2V1, V2 즉 얘는 V1 마이너스 V2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마찰 손실이라는 것은 이 속도 차에 의해서 나타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때 우리가 이제 이 유속, 즉 이제 관로가 넓어져서 부차적 손실이 생겼는데 얘를 그 속도가 조금 빠른 V1으로 빼내면 즉 마찰 손실을 K 곱하기 2G분의 V제곱 이런 관계식으로 빼내면 얘는요 2G분의 V1의 제곱으로 빼내면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V1 빠져나오니까 1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 V1분의 V1분의 V2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1-V1분의 V2는 A1 V1은 A2 V2 즉 넘어오면 즉 A2분의 A1은 V1분의 V2예요. 즉 속도하고 면적은 반비례야 이런 얘기예요. 그러죠? 그래서 이 면적비하고 속도비는 반비례 관계가 되죠 지금. 그래서 V1분의 V2는 A2분의 A1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V1분의 V2를 2G분의 V1의 제곱 그러면 1-A2분의 A1의 제곱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뭐 교재에서는 이 순서를 바꿔서 얘를 1-A2분의 A1의 제곱 곱하기 2G분의 V1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값을 얘를 전항력계수라고 부르고 K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조금 더 가면 얘는 A2분의 A1은 결국 4분의 파이 D의 제곱, D2의 제곱분의 4분의 파이 D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 다 약분돼 버리면 결국 D2의 제곱분의 D1의 제곱의 B가 되겠죠, 얘가.
그래서 1 마이너스 D2의 제곱분의 D1의 제곱의 제곱 뭐 이렇게 되고 곱하기 2지분의 V1의 제곱 뭐 같은 얘기죠. 이렇게 유도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놈 또는 요놈 얘를 전항력 계수 K라고 표현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급 확대에서의 손실 좀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급 축소관에서도 부차적 손실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급 축소에서의 부차적 손실을 보면 급 확대하고 똑같습니다. 급 확대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얘가 계산이 유도가 됩니다. 그래서 급 축소를 보면 관로가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줄어든 거죠. 이렇게. 그러면 유체의 흐름은 이런 특성을 가질 거예요. 이런 특성.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베나 콘트랙터가 형성된다 그러죠. 그래서 여기 수축됐다 그래서 이 지점을 C라고 얘기를 하고 이 유체의 흐름 특성이 회복된 여기를 이 지점이라고 본다면 결국에는 얘가 이 지점만큼 유체가 얘가 수축됐다가 이 지점에서만큼 다시 확대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런 유체의 흐름 특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얘도 A, 이 단면적과 이 단면적 사이에서의 힘을 운동량 방정식을 적용해 볼 거예요. 유도 똑같아요. 급 확대랑. 즉 운동량 방정식을 적용하면 힘의 합은 로 QV죠. 그럼 결국 로 Q 델타 V로 나타나죠. 그래서 얘 힘의 합이라는 것은 이 C 지점, 즉 PC라는 압력을 가지고 얘 이만큼 요 단면적으로 다시 확대됐을 때 손실이에요. 그래서 A2 이렇게 나옵니다. 마이너스 P2A2 이렇게 돼요. 얘는 로 Q VC 2 마이너스 VC 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A를 기준으로 PC 마이너스 P2 A2 얘는 마찬가지 G분의 감마 Q V2 마이너스 VC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 놈을 요로 보내고 요 놈을 이쪽으로 보낼 겁니다. 이렇게 보내면 감마분의 PC 마이너스 P2는 G분의 Q A2 이렇게 되겠죠. V2 마이너스 VC. 결국 감마분의 PC 마이너스 P2는 얘를 다시 아까 V2로 한다 그랬죠. V2. 그럼 우리가 이 식유도를 할 땐 얘가 어떻게 되고 얘를 뭘로 바꾸고 이런 것들만 기억하시면 다 유도가 가능해져요. 그럼 G분의 뭐예요? V2 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V2 마이너스 VC 뭐 이런 값을 가질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이 C 지점하고 이 지점에 베르누이를 적용해 볼 거예요. 마찬가지 마차 손실 계산이니까 수정 베르누이를 적용해야 되겠죠. 그러면 감마분의 PC 플러스 ZC 플러스 2지분의 VC의 제곱은 감마분의 P2 플러스 Z2 플러스 2지분의 V2의 제곱 플러스 마찰 손실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마찰 손실은 결국 감마분의 PC 마이너스 P2 요거는 같으니까요. 플러스 2G분의 VC의 제곱 마이너스 V2의 제곱 뭐 이렇게 빠져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PC분의 P2 뭐 2G분의 VC 마이너스 V2의 제곱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다시 여기다가 대입을 할 거죠. 그럼 마찰 손실은 결국 2G분의 2V2 V2 마이너스 VC 플러스 2G분의 VC의 제곱 마이너스 V2의 제곱. 결국 얘는 어떻게 나와요? 2G분의 얘는 결국 2G분의 2V2 제곱 마이너스 2VC V2 플러스 VC의 제곱 마이너스 V2의 제곱 뭐 이렇게 나올 거죠. 그죠? 그러면 마찬가지 요 놈하고 정리가 될 거고요. 그러면 얘는 2G분의 결국 VC 마이너스 V2의 제곱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얘도 우리 여기서는 얘 단면적을 모르는 거죠. 몰라요, 단면적을. 그래서 얘를 아까처럼 전항적 계수 K라는 값으로 해서 속도 2G분의 V제곱으로 빼면 얘는 2G분의 V2의 제곱으로 빠져요. 2G분의 V2의 제곱으로 빼냅니다. 이렇게 빼내면 얘가 결국에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V2분의 VC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값을 갖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의 단면적 AC라는 것은 여기 단면적 A2라고 부르면 이 베나 콘트랙터에서의 단면적을 우리가 모르니까 이 개수, 수축개수라는 놈을 써주는 거죠. 우리가 유량개수인 CC라는 걸 써갖고 이 단면적은 A2에 대한 AC의 B로서 나타나라는 거를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AC는 CC 곱하기 CC 곱하기 A2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이 단면적을 갖다가 개수를 써갖고 알아내는 거죠. 그죠? 그럼 결국에는 이 A2분의 AC가 이 CC가 되니까 그럼 V2분의 VC라는 것은 결국 AC분의 A2-1의 제곱 곱하기 2G분의 V2의 제곱이 될 거고요. 그러면 결국 AC분의 A2라는 것은 CC분의 1이 되네요. 결국 얘는 CC분의 1-1의 제곱 곱하기 2G분의 V2의 제곱 이렇게 유도가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K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수축계수로 인해서 이게 정리를 하면 CC분의 1-1의 제곱 2G분의 V2의 제곱 이렇게 유도가 됩니다.